시청자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매스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 학생인데요. 일단 책도 많이 읽고 독해력이 좋은데 스토리텔링 문제를 좀 어려워한다는 게 이제 어머님의 고민이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이유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해한 것을 수학적으로 수치화시키거나 기호화시키는데 연습이 좀 덜 됐을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렇게 문제 푸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풀이 경험이, 해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실패 경험이 많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뭔가 나는 못해. 스토리텔링 문제나 서술형 문제 보면 나는 못 풀 거야. 분명히 실수할 거야. 뭘 하나 빠뜨릴 거야. 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정확하게 문제 파악도 못하고 잘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스토리텔링 문제는요,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 수학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두렵네요. 두렵잖아요. 제가 그래서 수학의 그 이미지를 내가 사람의 네. 형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몽타주를 그려봤는데 일단은 헤어스타일은 2대8 가름만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정확하시네요. 그죠? 네. 그리고 두꺼운 안경을 왠지 쓰고 있을 것 같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걸어오더니 외국어로 말을 걸어. 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네요. 스토리텔링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니 김일희 씨 말대로 진짜 생각해보니까 스토리텔링 수학은 아이들한테도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사실 저희도 한 번도 스토리텔링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세대잖아요. 저도 사실 아이들 문제를 보고 좀 깜짝 놀랄 때도 많은데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과연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수준은 어떠한지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수다하게 문을 두드린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알콩달콩 조림놀이 삼매경에 빠진 남매 다정한 모습이 깨가 쏟아지는데요. 아유, 동생하고도 아주 잘 놀아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전예성입니다. 멋진 꿈을 갖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3학년 전예성 군을 소개합니다. 말이 똑똑 떨어지네요. 진짜 이미 뭐 사무총장 감인데요, 외모가. 그러니까 그 헤어스타일도 2대8로 딱딱 떨어지는데. TV보다 책을 더 사랑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열혈 팬이라는 예성이. 동생한테 책 읽어주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저 모습만 봐도 어머니가 너무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성아, 할 거 다 했어? 하나는 다 끝냈고 일단 하나는 들어가서 할 거예요. 존댓말 쓰는 거 봐요. 그러니까요. 수연아, 오빠 공부하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있죠? 즐겁게 놀다가도 약속한 시간이 되면 바로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이는데요. 책이 정말 많네요. 그리고 집안 정리도 참 잘 돼 있고. 예성이의 하루 수학 공부량은 학교에서 배운 부분을 복습하는 것이 전부. 수학에 관련된 사교육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학교 성적은 어떨까요?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는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아직 저학년이기도 하고 주산을 공부해 놓은 게 있어서 항상 뭐 90점 정도는 받아오는 것 같아요. 사실 예성이는 주산대회에서 상까지 탄 주산왕이었습니다. 글씨도 좀 힘이 느껴지고. 근데 보통 애들이 저기서 그냥 5만 쓰지 5개, 아까처럼 뭐 9대 이런 걸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주산을 하다 말았는데 주산이 이제 피아노처럼 기능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하다가 말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주산 학원을 더 이어서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그 학교 연산만 가지고도 아이가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방법으로 더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있어요. 수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겠다고 해서 엄마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주산. 2년 정도 주산을 배운 예성이 역시 주산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하는데요. 진짜 주산을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예성아, 네. 주산이 왜 좋아요? 제가 존경하는 유엔 사무총장님도 주산을 하셨고 주산을 하면 계산이 빨라지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주산 문제를 풀면 제가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주산이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뭐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됐네요. 네. 주산에 자신감이 있는 예성이와는 달리
엄마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100 나누기 10이다 뭐 이런 수가 나왔을 때는 바로 10인지 주판으로는 쉽게 하는데 이제 100개라는 그 수를 놓고 10명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막연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예성이는 정말 주선 문제와 스토리텔링 문제를 헷갈리는 것일까요? 직접 문제를 뽑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놀란 토끼 눈이 됐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근데 뭔가 집중하는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보통 3학년 중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태도에 그쵸. 속해요. 갑작스러운 테스트에 조금 당황하나 싶더니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한 문제는 틀리고 두 문제는 별표가 쳐져 있는데요. 그럼 예성이 지금 문제 푼 거에 있어서 만족해?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다 이거 풀고 다 맞고 싶었는데 틀린 것도 있고 좀 괜찮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낙천적인데요. 예성이가 고민했던 스토리텔링 문제. 혹시 평소에도 스토리텔링 문제를 어려워한 건 아니었을까요? 독해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읽으면은 암산으로 답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성이한테 이제 수에 대한 거를 일상생활에서 좀 연결해서 개념을 좀 잡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는 것도 수학에 관계된 책을 읽는 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평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예성이. 지금 수학 관련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가 참 좋아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푹 빠진 모습인데요. 엄마, 책을 읽다 말고 갑자기 엄마에게 SOS를 요청하는 예성이. 무슨 일이죠? 근데 소수가 뭐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보자. 어떻게 설명해 주지? 엄마 찾아볼게. 잠깐만. 아, 책을 읽다 모르는 수학 용어가 나왔나 보네요. 하지만 엄마에게도 낯선 수학 용어. 결국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 엄마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2일은 모르겠다. 2, 3일은 3.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 엄마도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그러니까 수학 용어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개념을 만났을 때 이제 책을 보다가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은 많은 개념을 또 접할 거고 아이가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할 텐데 제가 선뜻 정의를 내려주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내가 아는 선에서 쉽게 내려줬다가 오히려 잘못된 개념을 넣어줬을까 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요.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예성이. 예성이에게 맞는 수학 학습법을 알려주세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예성군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뭐 그냥 잠깐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반듯해서 뭐라고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학습 태도나 뭐 기본 인성 이런 것들이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 그쵸. 단점을 참 찾기 힘든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 태도를 꾸준히 유지해 나간다 보면 이런 학습 경험과 그럼 노하우가 조금만 더 쌓인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자기 주장도 강하고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있고 동생도 잘 챙기고 네.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면을 갖고 있는 아이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 무한히 있을 것 같아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수학하면서 사실 어머니 중에서는 우리 민성원 소장님께서 정말 잘하신다라고 칭찬해 주신 분이 가끔 있었는데 학생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렇게 빠른 시간에 칭찬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한마디의 때 저 칭찬, 네. 같아요.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나갔다. 이건 정말 칭찬이거든요. 근데 애가 이 정도로 잘하면 부모님들이 선행 욕심을 낼 만도 하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선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치고는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분명히 학습량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선행 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만으로도 지금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선행 학습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아이에게 물어봐서 더 배우고 싶니? 해볼까? 아. 그래서 의사를 물어봐서 하고 싶다고 하면 권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말하는 걸 보면 중학생들도 저 정도 말하는 아이들이 아예 없을 정도로 아주 네.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언어성이 굉장히 발달했던 거고 이렇게 언어적으로 논리적이라면 수학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여서 현재 수학의 학습량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머님께서 그래도 예성이가 이만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주산 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뭐 실제로 주산도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주산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다른 공부를 또 시켜보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 의견 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연산 실력은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또 다시 주산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 푼 거를 보니까 이제 응용된 문제나 창의력 문제, 서술형 문제, 스토리텔링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산 쪽보다는 이렇게 창의력 수학 쪽으로 네. 조금 더 이제 교육을 권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주사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저는 선택이라고 봐요.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예성이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스토리텔링 문제, 그런 문제 경험이나 그런 논리적으로 혹은 이런 것들 쓰는 연습,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산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저도 그만하고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주산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네. 계산이 빠르기도 하고 반기문 총장께서 어렸을 때 주산을 했기 때문에 나도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그렇죠. 네. 되기 위해서 주산을 한다. 이 아이의 그 주사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가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올바르게 가게 되는 그 동기의 차원의 주산이어서 이 아이의 경우는 꾸준히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뭐 나름의 동기부여가 됐던 거니까 뭐 너무 그렇게 쉽게 안 놔도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주판을 통해서 주산으로 100 나누기 10은 되는데 아까 어머님 말씀대로 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개씩 나눠줄 거야 하는데 막힌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내 같은 문제인데 말로 푸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네, 거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수학이 말을 걸어오니까 당황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황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을 뽑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m를 갔다가 2m를 되돌아왔다. 지금 온 것만큼 2배를 갔다. 이렇게 하면 뭐 10 빼기 2 곱하기 2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 빼기 2를 먼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괄호를 표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소한 실수가 또 답을 전혀 다르게 바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고 나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수식화시키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렇게 뽑지를 못하니까 이런 방법 하나 권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수식을 반대로 스토리텔링형 문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네. 좋은 방법이네요. 괄호 열고 10 빼기 2 곱하기 2를 너만의 문제로 열심히 만들어봐, 풀어봐, 써봐, 구술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걸 또다시 한번 식으로 만들어볼까? 아, 이게 빠졌구나.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되겠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상황과 문제를 이제 연결짓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와 문제 상황을 지금 연결짓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만 좀 해준다면 예성이 잘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쉬운 예제를 통해서 이제 숫자, 즉 기능적인 어떤 계산들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문제 의도, 그 서술형 문제의 어떤 서술된 글들을 연결짓는 연습을 하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금방 따라잡을 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해력과 별개로 이거를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수식화하는 연습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성이는 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저희가 또 검사를 진행해 봤잖아요.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인지 능력 전체는 우수 수준이고요. 네. 언어성은 영재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동작성은 평균 상 정도고요. 근데 얘의 강점은 어휘하고 공간지각력입니다. 말하는 거 봐 똑똑하고 아까 동생하고 뭔가 공간지각 같은 걸 할 때도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네. 그게 자기한테 강점 기능이고 약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없어요. 없고 그런데 수학 성취도를 검사했는데 보통 이 정도라면 굉장히 높게 나올 수라고 예상을 했는데 중 정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네요. 그건 의외였고요. 그 얘가 필산도 하고 주산도 하지만 이제 머리셈, 주산을 안 쓰는 머리셈 연습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김희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수식으로 된 거를 그 스토리텔링으로 바꾸는 그런 연습 좀 하고 나면 이 아이는 능력이 있는데
습관이 안 됐을 뿐이기 때문에 네. 능력이 있는 거를 습관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기껏해야 2-3달 이내로 옛날에 못했던 것도 금방 잘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골고루 다 발달이 되어 있는 아이니까 어머님께서 조금만 방법만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성이가 풀었던 문제들 아까 봤잖아요. 네. 네, 좀 알려주세요. 예, 요 9번 문제 푼 것은 아주 좀 사실 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고 부모님들에게도 얘기해 싶은 내용이라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내 일기에 찍혀진 선생님의 도장입니다. 원래 선생님의 도장에 새겨진 모양을 그리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굿이라는 게 도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성이는 이것을 도장이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답을 네. 써놓은 게 힌트도 없는데 어떻게 원래 선생님의 도장에 새겨진 모양을 알아요? 저 이거 보고 진짜 기발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사실은 네.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이걸 나무랄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 의도는 원래는 대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에 원래 이쪽 이렇게 바라보면 원래 모양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나왔느냐 네. 이런 대칭에 대한 걸 묻는 건데 그런 아직 그 대칭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문제 의도를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라든가 혹은 문제 진술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래도 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요? 예성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항상 베리굿만 받다가 굿이니까 기분이 나쁘구나. 이거 받아본 도장이 아닌데 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아요. 네. 나는 이런 도장 받아본 적 없어요. 받은 적 없는데. 이렇게. 뭐냐, 이게. 이거는 그래서 훌륭하네요. 대칭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 의도나 이런 걸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특이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리고 어쨌든 뭐 문제라는 것은 항상 뭐 어느 정도 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학생들이든지 그렇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0번 문제는 약간 좀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이게 뭐냐면 정사각형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3개인데 지금 2개라고 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중에 하나를 빠뜨렸는데 이 정도라면 사실은 도형을 많이 안 다뤄본 거죠. 이 중에서 정사각형 찾는 것이 아주 난이도가 높다거나 네.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만 접근만 시켜준다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문제 푼 거를 보니까 뭐 다른 거는 이게 전반적인 수학 실력을 판가름하는 결과다 보니까 조금 앞서는 단원도 있고 뭐 후행 단원도 있고 있어서 이제 괜찮았는데 나눗셈을 조금 어려워하는 게 눈에 띄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나눗셈은 반드시 2학년 때에 마치고 익히고 가야 하는 내용이라 꼭 배워야겠다. 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구단을 확실하게 익혔는지 2학년 때 나온 구구단을 익혔는지 확인을 하고 분명히 잘했을 거예요. 그 구구단을 나눗셈으로 역산하는 방법을 계속하는 거예요. 7 네. 곱하기 3은 21이면 21 나누기 3은 7이야. 21 나누기 7은 3이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역산하면서 이렇게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어머니께서요, 일상생활에서 수 개념을 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성이가 너무 그냥 앉아서만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요. 뭔가 아이가 좀 이렇게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예, 수학은 정의로부터 파생된 과목이고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내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될 텐데 내 거가 안 되면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예성이가 동생하고 사이가 너무 좋잖아요. 동생한테 계속 가르치려고 그러면 쉽게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는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생과 예성이가 사이가 좋으니까 둘이서 수학 동화를 하나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주거니 받거니 쓰는 것 자체를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옆에서 뭐 타자를 쳐주신다던가 네. 아니면은 손으로 받아 적는가 해서 너하고 나하고 슈퍼에 갔어. 거기서 뭘 3개 샀는데 돈이 500원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할인을 뭐 얼마를 받아서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 속의 스토리텔링형 동화책을 쓰면서 익히는 것도 지금 살짝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형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책과 별다를 게 없어. 네가 좋아하는 동생, 네가 좋아하는 책과 함께 하는 방법들을 권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네요.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수에 대한 개념은 이 돈 거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돈고래를 주로 한 또 게임이 있어요. 아, 네. 부루마블 게임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또 꿈이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다양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렇네요. 다양한 나라의 지식도 얻고
돈 거래도 하면서 수의 개념도 깨우치고 네.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 좋은 생각인 것 좋은 같아요. 생각이죠. 네, 어느 나라의 또 그 수도도 알게 네, 되고 알고 인구가 되고. 얼마인지도 알게 되고 돈 개념도 챙기고 그렇죠, 아, 그렇죠. 좋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좀 궁금한 거는 이 예성이가 사실 공부를 좀 잘하고 우등생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많은가 봐요. 자꾸 이게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근데 소수는 저도 한번 찾아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원래 어려운 걸 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예성이가 지금 학년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의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수라는 단어가 이제 인수분해 할 때 나오는 단어니까 지금 현재 학년과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고 네. 질문 자체는 사실 참 좋죠. 궁금한 걸 질문하고 주고받고 하면 좋은데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재밌게 설명해 주신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마다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없다면 그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좀 목록을 작성해서 다음날 선생님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이제 수학도 잘하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머님을 뵈면 참 그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 보이시고요. 아주 차분하시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자상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꾸준히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더 좋을지 엄마의 역할도 좀 짚어주세요. 이 아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그런 말을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은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총장이 어렸을 때 주산을 했기 때문에 주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롤모델을 잘 만들어주고 그들이 했던 것들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엄마도 충분히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심지어는 그 헤어스타일도 약간 방기문 이미. 사무총장하고 똑같이 네. 약간 비슷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어린 그러니까요. 나이부터. 이미 이 공식 속상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이 페이스를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맞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수학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 다양한 활동들을 좀 아이에게 선사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닥 시청자들과 예성이 어머님을 위해 정말 아끼던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예요? 그 교육청의 자료들 탑재해 놓는 곳에 보시면 그 교육청 영재원의 강사들이 그 연구하면서 활용한 그 활동지하고 자료 그런 것들을 임원 뭐 100쪽, 200쪽씩 분량으로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게 간단하고 학년별로 쉬운 자료들을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 어머니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노출을 하면 또 이 아이한테 그걸 그냥 직접 보여줘도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서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그렇게 다양한 수학으로 놀 수 있는 기회를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김희 선생님이 저렇게 중요한 정보를 딱 알려주기 전에 그 광고가 하나 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아. 잠시 뒤에 공개됩니다 하면서 네네. 그래서 우리 광고들도 많이 늘어나게끔 너무 꿀 정보를 많이 주세요. 아, 그럼요. 네. 진짜 아낌없이 드립니다. 저희 수다학은요. 자, 지금까지 우리 예성이, 멋진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성이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성이의 수학 정복을 위한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뽑아 만들기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뽑아서 수치화시켜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 방은 더입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긴데요. 지금 이만큼 하고 있거든요. 수학 좀 더, 스토리텔링도 더, 공부 좀 더 하면 자기 능력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질문입니다. 예성이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 선생님들의 시원한 결정적 한방에 이어서 답답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네, 기대가 되는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들려주세요. 네, 제 역대 최고의 아마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 정말요? 네, 제 기대되네요. 결정적 한방은 바로 지구본입니다. 어유 팔이 안다요, 팔이 안다. 이거 뭐 지구본이 약간 살짝 휘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불량 사온 거 아닙니다. 원래 휘어 있는데 왜 지구본을 골랐냐면 네. 이 유엔 사무총장이 꿈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집에도 이 세계 지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데 스토리텔링 문제가 약간 우리 예성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지구본을 펼치면
이게 세계 지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동그랗게 말아놓으면은 지구본이 되고 오. 그래서 일반 문제를 펼쳐놓은 게 서술형 문제고 서술형 문제를 또 쉽게 수로 나타낸 게 이 지구본이다. 그래서 이 지구본을 보면서 어렵지 않게 이 서술형 문제를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우, 너무 괜찮죠? 훌륭한데요. 네. 모양이 다르지만 결국 그 안에서 물어보는 건 다 똑같은 거야. 네네. 라고 아이에게 이 두려움을 좀 없애주는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말 예성이의 그 상황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게 우리는 엄마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꾸준한 습관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 수학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